자, 봅시다. 98페이지. 자, 98페이지 보니까 제4장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그러면 왜 쟁점이 나옵니까? 쟁이라는 것은 다툴 쟁자죠. 갈등이라는 게 나오죠. 갈등. 이 갈등이라는 게 나오니까 어때요? 사회적 쟁점, 쟁점 다투는 것은 이 갈등은 어떻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자는 게 바로 제4장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적 쟁점은 왜 나올까요? 그렇다면 제1절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가는 거예요. 책 자체를 할 때. 그러면 이 사회적 쟁점의 발생 원인이 나오겠죠. 사회적 발생 원인. 사회적 쟁점의 발생 원인. 그러면 왜 사회적 발생 원인이 발생될까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건 뭘까요? 바로 인권 격차겠죠. 빈입빈 부입별 현상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이런 사회적 쟁점과 발생 원인은 첫 번째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갈등이다. 자, 그러면 급속하다. 그러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규범적 갈등, 요 가치관의 혼란의 갈등이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는 뭐냐? 바로 부와 권력이죠. 그래서 사회적 희소자원, 부, 명예, 권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대립, 그 다음에 사형제도 존폐제도, 사형을 존치해야 될 건가 남겨야 될 건가, 낙태 허용 여부. 요즘 이제 제일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예요? 국사를 국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죠. 또 하나 대표적인 갈등이 또 뭡니까? 요즘 갈등은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되느냐 존치하지 않아야 되냐 이게 사회적. 그러니까 요즘 현대 사회는 흑백의 논리가 O냐 X냐 이거는 분명하지. O의 X를 분명하게 하라. 그러면 OX를 분명히 하라는 것은 갈등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배움 회원 여러분들도 갈등이죠. 합격을 해야 되냐 불합격해야 되냐 이게 마음적 갈등해야 되겠죠. 일단 요거는 뭐다 긍정적이니까 일단은 갈등보다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무조건 100% 합격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적인 것. 그러면 낙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낙태 허용 여부. 아마 안락사 문제.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안락사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 보수냐 진보냐,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낙태, 그렇죠? 안락사 문제. 자, 산업화로 인하는 갈등은 뭡니까? 바로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 자, 전통 규범과 새로운 규범 간의 갈등. 환경 문제의 갈등이 우리 산업화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요. 자, 정보 사회 갈등은 뭡니까? 정보의 소유와 통제를 둘러싼 것. 저는 정보를 자유롭게 소유하고 싶다. 정보는 통제하고 싶다. 둘러싼 갈등. 사생활 침해. 정보가 뭐예요?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정보의 바다에서 그만큼 인권 유림이 심해진다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나고요. 자, 정보 격차로 인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1자에서 우리가 사회적 쟁점의 발생이 꼭 뭐 우리가 이걸 애워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냥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갈등. 그러면 여기에서 가치관이 이 정도 가지고 있다면 요 5개의 어떤 갈등들의 원인들은 그냥 우리가 쭉 읽어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회적 쟁점의 발생 원인 우리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갈등은 이제 기반들은 제2절과 관련돼서 5번에 근대 시민 사회의 사회적 쟁점은 뭔가? 자, 근대 서양 시민 사회. 자, 시민 사회의 사회적 쟁점은 뭔가라는 거예요. 사회적 쟁점. 자, 근대 시민사회의 장점은 참정권입니다. 그래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정치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요 산업 사회적 쟁점은 뭡니까? 자, 주권의 기성 문제라든지 신분제도, 일제문패 문제, 문호 개방과 예세 배경 문제, 보통 선거권 제도의 도입 문제들 이런 것들입니다. 주요 사건은 아까 시민혁명 봤었죠. 트라티스 운동. 자, 미국 남북 전쟁, 참정권 헌정. 트라티스 운동은 잘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은 뭐냐? 주요 사회 쟁점,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자의 간의 대립. 그 다음에 자유무역주의자와 보호무역자의 간의 대립.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죠. 그럼 주요 사건으로서 아까 차티스 운동이라든지 르 다이어트 운동이라든지 공산주의 혁명, 미국 남북전쟁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주요 사건으로 두는 것은 차티스 운동과 르 다이어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 그러면 근대 서양 시민의 사회적 쟁점을 봤으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사회적 쟁점은 뭐냐라는 걸 제3절로 해놨다고. 그러면 제3절 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쟁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쟁점은 뭐다? 조선후기. 조선후기는 뭡니까? 바로 신분제도 철폐겠죠. 양반. 자 서구 문명의 수용 여부, 문호 개방과 이정 척사 사상의 대립 등. 강복 이유는 뭘까요? 강복 이유는 이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달라. 권위주의 정부와 시민 간의 갈등이 많이 팽배하게 되고 현대사회는 뭐예요? 자 요즘 많이 쓰는 경제정의. 그 다음에 환경보호라든지 핵개발, 남북관계 개선의 방안 및 속도를 둘러싼 갈등이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쟁점을 봤으니까 제4절, 제4절. 그러면 현대 시민사회의 사회적 쟁점은 뭐냐라는 걸 우리가 봐야죠. 현대 시민사회의 사회적 쟁점은 뭐냐? 바로 주요 사회적 관점은 뭡니까? 바로 경제개발이죠. 맨날 경제개발, 환경보존 논쟁, 그 다음에 세계화, 반세계화, 정부의 소유와 이용에 따르면 문제가 따르고 있고요. 자, 쟁점의 해결 과정은 뭡니까? 좋아합니다. 쟁점의 사항이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을 통해 펼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민주적을 해결하자. 경제정의의 실현.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사회적 쟁점의 과정이라는 것은 쟁점은 갈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의사결정은 뭐냐? 합리적 의사결정은 바로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투표라는 활가서 투표라는 거 여론 형성에 들어가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쟁점의 해결 원칙으로서 바로 다수결의 원칙. 그래서 다수결, 토론과 설득 과정을 중시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번에 대화와 타협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문제를 많이 낳고 있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전자와 후자가 소통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얼마나 여기 우리가 뭡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을 1100번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 간의 갈등이 많으면 사람 속에서 뭐가 탄생해요? 해볼까요? 사람 하면 몇 번을 하면 사랑이라는 갈등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탄생시켜요. 이 사랑이라는 어는 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요 갈등이 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갈등에서 팽배한다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서 대화와 타협.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요 사랑과 관련돼서 여기 합리적 의사결정은 뭐냐? 대화와 타협을 해야 돼요. 대화와 타협. 그 다음에 사회정의의 원칙. 그래서 실질적 정의 원칙. 실질이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이 공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이고 절차적 정의의 원칙. 대화 협상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그래서 상호 존중, 자본, 자유주의, 함의 이행의 원칙, 절차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다행돼.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바로 절차의 정의의 원칙은 대화 타협, 역지사지를 생각해두면 무엇보다도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쟁점의 해결 원칙으로서 대표적으로 다수결의 원칙, 대화의 타협, 사회정의의 원칙,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00페이지에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죠. 그러면 우리 사회적 쟁점을 봤으니까 합리적 의사결정. 그래서 이제 저 흑의 제5절 뭐라고 잡아놨어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5절과 관련돼서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합리적 의사결정입니다. 자, 합리적 의사결정의 원칙들이 있겠죠. 함부로 이제 뭡니까? 자, 관련돼서 뭡니까? 함부로 결정하지는 않겠죠.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뭐가 나요?
원칙들이 나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그래서 원칙 참 좋은 말들이에요. 봐봐요. 과학적으로 하라. 그래서 첫 번째 과학성이라는 게 제가 정의해 놨고요. 과학적으로 해라.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통합해야 된다. 통합성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통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대성이고요. 그래서 상대성이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합법성이라는 거예요. 합법성. 그래서 그러면 합리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통합성, 뭐다 대화가 통합으로. 그래서 상대적, 역지사지적, 합법성으로. 그러면 첫 번째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라.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하라는 거죠. 쟁점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종합, 통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협상과 타협.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다. 그래서 이제 상대성을 우리가 보라는 거고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쟁점을 해결해야 된다. 무슨 성이에요? 합법성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과학성, 통합성, 상대성, 합법성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원칙을 우리가 규정해 놓고요.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두 번째죠. 자,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 자, 과정을 우리가 살펴놨어요.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문제 제기를 하면 일단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냐? 문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 과정.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해야 돼. 그러면 사실 문제는 뭐냐? 가치 혼돈이나 가치 갈등을 해결하고 가치 갈등을 명백히 하고 가치 관련 행동을 확인하고 가치 원천을 서술한다. 그래서 가치 문제와 가치 문제,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개념과 용어가 명확해야 됩니다. 개념이 곧 용어고 용어가 명확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탐구가 들어가고 사실 탐구는 그 있는 그대로 사실 탐구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 탐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대입 모색과 결과 예측, 대안의 선택과 실천.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번 포인트 잡아놔야 됩니다. 과정에 대해서 요거 꼭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몇 페이지 나와 있죠? 자, 페이지 101페이지. 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암기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 우리가 봤고요. 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적이어야 되고 통합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이어야 돼. 그래서 합법성.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이제 제5장 뭐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까? 자,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이라는 거예요. 사회정의와 법입니다. 자, 인권이죠.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거야. 법에서 뭐가 탄생해요? 권리가 탄생하여.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임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의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가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바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존재한다라는 거. 항상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대표적인 이제 뭐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법률 관계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법률 관계가 탄생함으로써 권리라는 것은 요게 주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탄생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게 바로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바로 권리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은 권리 의무 관계에서 탄생하고 그 관계에서는 법률 관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정의는 곧 이제 법에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합법적이어야 돼. 그래서 합법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제1절에서 뭐가 탄생했죠?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입니다.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이 보장돼. 그래서 이제 정의와 승리와 사회 정의 실현. 정의란 뭐냐? 정의. 각각의 사회 구성에게 노력할 만큼의 정당한 목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의 실현은 뭐냐? 공정한 분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한 대응이겠고요. 공정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실현은 공정한 분배, 공정한 배응, 공정한 절차. 그러면 공정한 절차에서 의사 정책 과정에서 합리된 절차에 따른다.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 각자의 사회 구성원에게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목과 정의가 주어지는 것. 자, 인권이 뭐냐? 인권의 정의는 뭘까?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 권리.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이 나오고 여기에서 대표적인 자연권 사상이 나옵니다. 자, 인권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뭐 굳이 뭐 공부를 하는 인권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라고 성격을 정하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인권. 인권이 뭐냐? 그러면 성별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다. 인권이 뭐냐? 그러면 영원히 박탈되지 않는 항구적 권리다. 인권이 뭐냐? 그러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적 권리다. 그 다음에 인권이 뭐냐?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불가항적 권리다. 뭐 5개로 정의를 해놨지만 본인이 인권이 뭐냐? 그러면 답변 한번 해봐요. 인권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인권과 정의라는 개념은 스스로 한번 가치관을 한번 형성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권 보장의 역사 참 많죠. 그래서 영국의 대흥장이라는 게 나오고 아까 영국의 권리장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미국의 독립선언문 1976년 거기 아까 있었죠.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독일 바이마르 헌법, 그 다음에 세계 인권선언. 자, 인권 발달적 과정은 18세기 시민혁명부터 탄생하고 19세기 차티스 운동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0세기에는 바로 바이마르 헌법에서 탄생하게 되고요. 인권과 사회적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곧 사회정의를 이룬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의가 뭐냐? 그래서 정의. 그러면 인권이 뭐냐? 그래서 인권이 뭐냐? 그럼 법이 뭐냐? 그래서 법의 개념. 국가가 강제로 지키도록 하는 규율하는 행위 규범이 바로 법이다. 자, 그러면 기능은 갈등과 분쟁의 해결, 그 다음에 인권 보장, 사회정의 실현,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기능의 역할을 하고 대표적인 이제 이펀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넘겨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권이라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기본권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기본권. 자, 기본권. 자, 기본권에 대해서는 거기 하나 있어요.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평등권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평등권. 자,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자유권이죠. 자, 뭐라고 나왔어요? 세 번째는 사회권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그래 역시 참정해야죠. 그래서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다섯 번째는 청구해야 돼. 청구권. 자, 평등이라는 것은 자유와 자, 성별도 평등해야 되고 종교도 평등해야 되고. 자유권은 뭡니까? 개인의 자유, 남으로부터 반칙받지 않는 자유권을 가지고요. 사회권이라는 것은 현대복지국가에서 인간다운 삶을 가는 게 자유권. 그래서 사회에서 사회법과 관련돼서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무선권, 참정권,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게. 그래서 청원제도라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소청제도라는 게 있고 주민발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구권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기능을 하는 것 청구권. 그래서 이제 기본권. 이제 요거는 이제 대표로 우리가 기본권으로서 평등, 자유, 사회, 참정, 청구. 자, 요거는 기본권과 관련돼서는 페이지 104페이지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자, 기본권. 너무 이제 글들 주장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기본권. 자유를 너무 주장합니다. 그러면 방임이 돼요. 방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자유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마음대로 자유, 평등이라는 거죠. 평등. 그래서 평등. 그래서 이제 평등이 깨진다고. 자유를 보장하면 너무 평등이 깨져요. 그럼 평등을 깨지면 자유와 평등. 그래서 요 자유권을 마다 나름대로 제한하자. 그래서 제한하자라는 게 바로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기본 필요성은 뭐냐? 무제한적인
적인 개인의 기본권 행사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유를 너무 강조하던 방임이 돼버려요. 그럼 평등이 너무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안전보장, 사회 질서 유지, 공공복지 실현 목적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원칙 관계. 자, 그러면 이제 원칙 이거는 뭐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많이 나온 거예요. 목적 정당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 기본권 원칙들입니다. 피해 최소해야 돼.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고 수단 적절성의 원칙, 그 다음에 법이 균형성의 원칙. 이거는 뭐예요? 우리 나름대로 자유권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나름대로 원칙들을 세워놔야 됩니다.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피해가 최소해야 되고 수단이 적절해야 되고 법이 균형성을 유지돼야 돼. 그래서 한계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인간의 조민이나 가치에 대한 내용은 제한 불가한다. 본질적 내용은 할 수 없죠. 한계 설정의 목적,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방지. 그래서 기본권에 대해서는 남대로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있게만 요 기본권의 제한,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요거에 대해서도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별표 하나 해놓고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꼭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피해가 최소화해야 되고 수단이 적절해야 되고 법이 균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의미를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사회정의가 뭐며 인권이 뭐고 그래서 이런 그래서 1절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우리가 봤고요. 자, 제2절입니다. 자, 2절로서 권리가 침해돼서 권리의 침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침해와 이제 구제 방법이 나오겠죠. 권리의 침해와 구제. 그래서 권리 침해의 구제라는 게 탄생해요. 자,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권리가 침해됐다. 권리 침해. 자, 권리의 침해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법의 제정이나 집행, 위법 행위로 인해 기본권이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 그래서 침해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의 권리 침해가 나오겠죠. 개인의 불법 행위, 민사 사건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민법 750조에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사건으로 대두되고요. 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 소송과 관련돼서는 형사 사건이죠. 자, 국가에 의한 권리 침해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한 권리가 침해됐다. 그래서 행정법으로 빠지고 행정소송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부당 법률로 인한 권리가 침해되고 자, 거기에 대한 구제는 뭐냐? 법이 구제 수단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하여 자력 구제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개인에 의한 침해,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법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겠죠. 위법권에 대한 침해, 이거는 헌법 제3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올해 출제된 게 요 2번은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법권에 의한 침해, 이혼 법률 심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헌법 소원, 법률의 폐지나 개정, 청원의 방식으로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행정권의 침해, 행정심판법, 사정구제 절차로서 사후 절차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소송이 있고요. 명령규칙심사,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방식으로 손해기관이나 법원, 대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거는 요 차이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권리침해도 있긴 하겠지만은 자,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한번 꼭 꼬집고 들어가죠.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보상이라는 것은 이건 적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법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상, 적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손실배상법이 아니라 손실보상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상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예요? 그러면 국가 배상 책임으로 빠져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보상과 배상의 차이도 우리가 한번 의미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 손해, 배상이라는 것은 위법 손해가 발생하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행정권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 그거 한번 우리가 바꿔요. 자, 사법권에 의한 침해, 상소에 대한 방식으로 상급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항고라고 그러죠. 항소라고 그러죠. 2심에서 이제 3심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그러죠. 항소, 상고 이렇게 빠지죠. 자, 이번엔 이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입니다.
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소송을 통해 야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력구제, 자력구제가 이루어진다면 사력구제죠. 자기가 한 대 맞았으면 반망으로 친다. 이게 이제 정당방위도 형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대표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소송 나와 있고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 뭐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을 조정 및 해결하는 것. 그러면 형사소송은 범죄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형사소송. 그 다음에 관계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3절 뭐라고 나와 있죠? 제3절.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시민과 법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민주시민과 법생활. 자, 법과 국민 참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법에 대한 국민 참여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법과 국민 참여는 뭐냐? 국민이 법의 제정 집행, 적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효과는 실질적인 법 취지를 확립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과 국민 참여.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참여 제도는 뭐냐? 그래서 오른쪽에 참여 제도와 관련돼서 법에 대한 국민 참여 제도, 법에 대한 국민 참여 제도, 참여 제도.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별표 하나 놓고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참여 제도가 있느냐? 입법 과정에 참여. 입법 과정. 입법 과정에서 이제 참여 제도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의와 관련돼서 거기 읽어보시고 참여. 대표적인 선거가 있죠. 선거. 입법을 청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법 예고. 그 다음에 주민 발의, 주민 청원 이런 것들 한번 종류들을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사법 과정에서 참여.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배심원 제도를 제고 있죠. 배심원. 일반 국민의 배심원을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죄 문제를 판단하고 행령을 통해하는 재판으로 배심의 판결을 권고히 효력을 지니며 판사가 반드시 따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배심원 제도와 관련돼서 자, 국민 재판 참여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요즘 뉴스에도. 그럼 장점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판사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합치하는 판단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 단점이 그렇다면 장점이죠. 그럼 단점은 뭡니까? 배심원이 정에 호소하는 거지 법에 대해서는 모르죠.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 배심원들 역시 편견을 실릴 수 있으며 편견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그래요. 주가 있으면 종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장점, 단점이 있겠죠.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법에 대한 국민 참여 제도와 관련돼서 한번 잡아주고 법 밑에 이제 뭡니까? 자, 뒷장에서 이제 법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식.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법의식.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주고 공공이익을 정진시킨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죠? 자, 국민 법생활과 관련돼서 네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권 및 사회정의 쟁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작은 아까 뭐예요? 인권하고 사회정의로 했으니까 쟁점 전가의 배경은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불만들이 있겠죠. 급격한 사회 변화가 추세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 의식의 발달.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의 확산이 되거나 시민단체 활동의 확산이 되고. 뭐 쟁점은 여러 가지 있어요. 평등권, 남녀 평등, 성차별, 장애인 차별. 자, 생명권 관련돼서 사행제도를 존치하냐 폐지하냐, 안락사를 인정하냐 마냐, 생명권 관련해서. 자, 자유권 관련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재체복무제도, 동성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고. 자, 고령화 관련해서 노인 인권,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요. 정보와 관련해서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가 우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자, 세계와 관련돼서는
자유시주로 인한 상대적 빈곤, 외국인 근로자 인권,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크게 뭐가 봤어요? 문화관과 지구촌의 형성이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과 여러 가지 자 인권 및 사회 정의들을 우리가 봤어요. 특히 요 6장과 관련돼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5장에 대해서 문화권과 지구권의 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특히 제6장과 관련돼서 시민사회 6편이죠.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사회 요거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1장에서 뭐 봤어요? 한번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근대 시민 계급의 성장과 시민혁명. 두 번째,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운동. 세 번째,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정정과 합리적 의사결정, 인권 및 사회정의의 법 5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 파트 6편이죠. 6편과 관련돼서는 많이 출제되는 법이에요. 적어도 20% 이상은 출제가 되는 영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꼼꼼하게 체크하고 암기하고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 강의 들으나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아까 성공의 노하우 몇 개? 6개 끼죠.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맥과 개성을 가지고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 매진해 봅시다. 하여튼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